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화장품법 시행령 영상을 통해 예고한 대로 화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 발표되어 시행되었기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8월 17일자로 화장품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에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확정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과 관련된 시각적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도 순차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럼 시행규칙의 내용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 영상을 통해서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법 시행규칙 예전의 조문과 또 이번에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은 변동이 없지만 조항문에 변화가 있어서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 주요한 개정 내용만 비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입법 예고 때 발표됐던 주요 개정 내용 아니고요. 우측이 확정된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입니다. 식품 모방 화장품 회수 화장품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큰 변동 없이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수 대상으로 지정 위해성 나등급으로 부여가 되었다. 회수 기간은 30일, 공표 매체는 다음과 같은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양도 양수하는 경우 처리기간 단축, 이 본 위반 예고안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변경심사 의뢰서에 양도 양수인 경우에 15일로 보신 바와 같이 15일로 처리기간이 확정된 의뢰서가 변경된 서식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설 기준 마련이죠. 이 부분도 본조에 확정된 시행규칙 조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행규칙 제8조의 4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시설 기준 이 부분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혼합 소분 과정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 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신설 조항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 조항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격증 발급 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서식 개정이 되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맞춤형 화장품 원료 목록 및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이 부분 역시 원료 목록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 생산 수입 시점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보고와 원료 목록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의 원료 목록은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료 목록 보고가 매년 1회 그리고 매년 2월 말까지 한 번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판매업자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작용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 이제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었죠. 예, 이 부분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도 포함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식약처 고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바뀌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시행 규칙상에서 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정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행규칙 12조의 2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제5호를 보시면 맞춤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 바로 화장품 안정성 정보관리 규정입니다. 고용비누의 표시기재사항 개선 역시 입안 예고와 있는 개정안과 비교해서 별 차이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1차 포장 필수기재사항, 제품명,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이 부분을 1차 또는 2차 포장의 선택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용비누와 같은 경우에 1차 포장 같은 경우 바로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굳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 역시 시행규칙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시각적 고시로 완전 위임이 되는 내용이죠.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로 별표 3의 내용 대부분이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은 공통사항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 3의 내용입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에 공통사항만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호에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유형별, 함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이 대폭 강화가 된 것을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이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과 또 확정안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소비자 판매용 화장품의 맞춤 화장품 혼합소분 시 업무정지, 판매무정지가 되겠습니다.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차, 2차, 3차, 4차 위반 시에 기준이고요. 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시설 기준이 있었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전명령, 또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을 할 경우 또 신고할 경우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법 시행규칙의 확정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들을 위반 예고안 개정안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랑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시험이 끝난 이후 또는 그 전에 일부 고시의 내용들이 다시 개정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또 고시에 변경된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